제1장 오후의 햇살이 안동외곽의 넓은 밀밭 위로 퍼져나가 풍경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경험 많은 농부 준수는 매일 하던 것처럼 천천히 그의 소유지 경계를 걸으며 그의 땅과 너머로 뻗어있는 울창한 숲을 구분짓는 울타리를 점검하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듯했다. 공기 중에는 소리가 있었다.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리 낮고 지속적인 윙윙거림이 있었다. 처음에는 봄의 흔한 일시적인 벌떼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더 깊고 포괄적이었으며 마치 한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소리를 따라 밭 가장자리를 지나 숲의 첫 몇 미터를 들어갔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강해져 나무 사이에서 울려 퍼졌고 마침내 그는 앞쪽 공터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열린 공간 한가운데에는 진한 갈색 털을 가진 말이 쓰러져 있었고 수천 마리의 꿀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벌떼가 아니었다. 꿀벌들이 마치 동물의 피부 위에 직접 벌집을 지은 것처럼 말의 몸에 달라붙은 밀랍과 꿀의 구조물이 보였다. 그 광경은 불안감을 주었다. 말은 고통과 탈진으로 떨고 있었고 그 눈에는 두려움과 포기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준수는 멈춰서서 상황을 분석했다. 대규모 벌 공격은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저 동물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바람은 말의 땀과 섞인 뜨거운 밀랍에 강한 냄새를 실어왔다. 천천히 다가가면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꿀벌들은 무작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조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벌집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준수의 본능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는 자원이 없었기에 그는 가능한 유일한 결정을 내렸다. 농장으로 돌아가 도구를 가져와야 했다. 꿀벌을 제거하고 운이 좋으면 말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날 밤 연기 제조기와 두꺼운 장갑 그리고 동물을 덮을 천을 준비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나 그 장면을 생각할수록 더 이상해 보였다. 단순히 살아있는 말 위에 벌집이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는 땅에 흔적을 본 것을 기억했다. 동물 주위에 둥근 발자국, 마치 무언가가 끌려간 것처럼. 동이 틀 무렵 장비를 갖추고 공터로 돌아갔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근처 나무 껍질에 새겨진 기호는 전에는 단지 오래된 흔적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지워져 있었다. 나무 껍질이 거칠게 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 표시를 제거하려 한 것처럼. 준수의 불편함은 커졌지만 그는 집중을 유지했다. 영이 제조기에 불을 붙이고 말 주변에 연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꿀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것들은 꺼려했고 다른 것들은 멀리 날아가기 전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벌집의 일부를 제거했을 때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두꺼운 밀랍 아래 말의 피부는 길고 깊은 상처로 표시되어 있었다. 확실히 벌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무엇이 이것을 일으켰을까? 조심스럽게 밀랍의 마지막 부분을 자르는 동안 이상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꿀과 땀 냄새와 섞인 금속성의 무언가. 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짐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였다. 준수는 가능한 한 빨리 동물을 그곳에서 빼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력 끝에 그는 말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고 비록 약했지만 말은 농장으로 돌아가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 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마치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약해져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며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는 일어나 확인하러 나갔다. 지평선에서 그는 숲에서 약한 빛을 보았다. 빠른 번쩍임, 마치 금속이 달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그곳에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며칠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가져왔다. 준수는 농장의 물건들이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움직인 도구들, 울타리 근처의 발자국 흔적,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신호들. 한편 말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이제 그 말은 토지의 특정 지점을 피하고 준수가 헛간의 특정 지역에 다가갈 때마다 불안함을 보였다. 제2장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긴장감이 커져갔다. 어느 아침 말의 붕대를 확인하던 중 준수는 새로운 흉터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마치 같은 밤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정확히 어디를 치료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자국은 전에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로 결심한 그는 공터로 돌아가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어떤 설명을 찾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그 장소는 달라 보였다. 나무에서 지워진 기호가 이제 다시 나타났는데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뭔가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를 지켜보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 충동적으로 그는 말을 발견한 곳 근처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단단했지만 손가락 아래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땅 표면에서 몇 센티미터 아래 그는 묻혀있는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을 꺼냈을 때 그는 고대의 상자처럼 보이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인식할 수 없는 기호들로 덮여 있었다. 그것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이 공터를 가로질렀고 잠시 동안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온 말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눈은 그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침묵이 숲을 지배했다. 준수는 말을 발견한 순간부터 자신이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일부였다. 그 밤 준수는 상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촛불빛 아래에서 그 형상들은 더 신비롭게 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표면을 따라갔다. 무게로 보아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열쇠 구멍이나 경첩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열리는지 혹은 열릴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그는 그날의 발견에 대해 생각했다. 공터의 이상한 흔적들, 말, 나무에 새겨진 기호, 그리고 이제 이 상자. 그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밖에서 바람이 강해졌고 그의 집의 판자들이 삐걱거리게 했다. 그는 귀를 기울여 주에 깊게 들었다. 다른 소리, 발자국 소리가 있을까? 준수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눈 아래 다크서클로 판단했을 때 그는 많이 잤다고 볼 수 없었다. 상자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그는 그것을 가까이 들어 살펴봤다. 표면의 기호 중 하나가 변해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확신했다. 상자를 떠난 순간부터 돌아온 순간까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것을 건드렸다. 헛간으로 향하면서 그는 말이 어젯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췄다. 말은 그를 보자마자 초조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콧구멍을 벌리며 마음의 경고를 전하려는 듯. 준수는 진정시키려 천천히 다가갔다. 말의 상처를 확인하려 손을 뻗었을 때 그는 등 뒤에서 소리를 들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는 빠르게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준수는 매일 특정한 시간에 상자를 열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것을 쪼개거나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본능은 그것이 특별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그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열물, 다양한 도구들. 하지만 상자는 계속해서 닫힌 채로 남아있었다. 준수는 또한 그를 지켜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는 함정을 설치했다. 밤에 자신의 집 주변에 밀가루를 뿌려 발자국을 남기게 했다. 그는 심지어 밤새 깨어 있으면서 창문 너머를 지켜봤다. 하지만 그는 결코 침입자를 직접 보지 못했다. 단지 미묘한 증거들, 움직인 물건들, 새로운 발자국들, 그리고 항상 그가 방금 떠난 공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느낌. 말 역시 이상하게 행동했다. 어떤 날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다른 날은 극도로 초조했다. 그것은 아직도 특정 지역을 피했고 특히 상자가 있는 집 근처를. 준수는 말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느꼈다. 어떤 면에서 말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이미 몇 주간 이 이상한 일들로 고통받은 후 그는 마을 서점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어쩌면 이런 기호나 상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책이 있을지도. 가게에 들어서자 그는 그곳이 얼마나 어두운지에 놀랐다. 거의 모든 선반이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좁은 통로만이 남아 있었다.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희미한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돌아서서 나이든 여성이 카운터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빛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밝고 관찰력이 있었다. 네, 고대 상징학이나 신비한 물건에 관한 책을 찾고 있습니다. 준수가 말했다. 여성은 그를 잠시 살펴보았다. 특별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준수는 망설였다. 그는 그의 발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녀는 알고 있을 수도 있었다.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해 보입니다. 이상한 기호들로 덮여 있고 열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변했다. 관심에서 뭔가 더 깊은 것으로, 아마도 염려일 수도. 그 기호들을 기억하시나요?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준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상자에서 몇 가지 기호를 베껴 그렸다. 여성에게 그것을 건넸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제3장 여성은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종이를 뒤로 미루고 조용히 말했다. 어디서 이것을 찾으셨나요? 숲에서요. 준수가 대답했다. 말 한 마리가 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아래 땅에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이 책을 가져가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상점 뒤쪽으로 사라졌다가 낡고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종이에 싸서 준수에게 건넸다.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준수는 그녀의 경고와 불안한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는 감사를 표하고 책을 가지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여성의 반응이 그의 불안을 더 키웠다. 그녀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기호들을 알아봤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여전히 안전한지 확인한 후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촛불을 켜고 그는 조심스럽게 책의 포장을 풀었다.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다. 단지 같은 상징들 중
일부가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는 놀랐다. 그것은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좌절감을 느끼며 그는 페이지를 더 넘겨 그림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몇 페이지 더 넘기자 그는 상자와 비슷한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열린 상태로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원형 물체가 있었다. 그림 옆에는 더 많은 글이 있었지만 그는 읽을 수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숫자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날짜일까? 도표일까? 그는 계속해서 책을 살펴봤다. 몇 시간이 지나고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그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말의 그림이 있었고 등에는 벌집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책은 그가 발견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들판에 그림이 있었고 원형으로 배열된 기호들로 둘러싸인 인물이 서 있었다. 그 인물은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같은 인물이 흰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불편한 느낌이 준수를 엄습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들을 펼쳤을 때 그는 여러 인물들을 발견했다. 모두 원안에 서 있었고 각자 다른 물건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상자를, 다른 한 명은 그릇을, 세 번째는 꽃을 들고 있었다. 그들 위로는 빛나는 물체가 하늘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더 많은 글이 있었고 이번에는 일부 단어들이 그에게 익숙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가 읽을 수 없는 언어가 점차 이해 가능해지는 것 같았다. 수확, 그는 한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다. 입, 마음, 열쇠, 하늘. 그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지만 개별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밖에서 바람이 강해졌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문 아래로 찬 공기가 새어 들어왔다. 준수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 데 집중했다. 그는 볼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종기에 기록했다. 약간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에 관한 것 같았다. 어떤 물체들, 특히 그 상자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의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의 농장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준수는 책을 덮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그 빛은 들판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너무 빨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준수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갔다. 그는 누가 있는지, 무엇이 그를 감시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손전등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는 그 고요함을 믿지 않았다. 그는 숲의 가장자리로 향했고 주변에 무엇이든 빛을 비춰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땅에는 발자국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발자국들은 너무 가벼워 보였고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발자국들은 갑자기 끝났다.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몇 미터 후에 그냥 사라졌다.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준수가 주변의 어둠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뭐든 누구든 내가 당신을 찾을 거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달라졌다. 갑자기 따뜻해졌고 달콤한 냄새가 실려왔다. 꿀의 냄새였다. 같은 냄새가 그가 말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공터에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그 책은 아직 모든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는 헛간에서 소리를 들었다. 말이 불안하게 울고 있었다. 준수는 방향을 바꿔 서둘러 헛간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말의 등 위에 벌들이 다시 모이고 있었다.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말의 배 아래에는 작은 무릉덩이가 있었다. 원형으로 정확히 그가 책에서 본 기호 중 하나의 모양으로 안 돼.
그가 속삭였다. 그는 말로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빠르게 돌아섰고 이번에는 그가 찾던 것을 보았다. 여성이 헛간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길고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피부는 달빛 아래 거의 투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준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서점의 여성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다. 더 젊고 더 놀랍고 아름다웠다. 당신은 누구죠? 준수가 물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내 상자를 찾았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다. 제4장 준수는 여성을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이 헛간 전체를 채우는 것 같았다. 당신의 상자라고요? 어떻게 그게 당신의 것인지 증명할 수 있죠? 여성은 천천히 걸어와 말에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 같았다. 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나를 기억해요. 그 벌들은 당신 것인가요? 준수가 물었다. 당신이 이 말을 다치게 했나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그를 치유했어요. 그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심하게 다쳤어요. 벌들은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은 치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준수는 믿기 어려웠지만 말의 반응은 분명했다. 동물은 그녀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 당신은 왜 나를 감시했죠? 왜 내 것들을 움직였고 나를 두렵게 했나요? 당신이 상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나는 그것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준수가 물었다.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열쇠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문을 여는 열쇠죠. 어떤 문이요? 세계들 사이의 문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 당신의 세계와 내 세계 사이의 문이요. 준수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목격한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저 너머에서요. 그녀가 말했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가리키며 우리 종족은 오래전에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았고 당신의 조상들과 지식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오해가 생겼어요. 우리는 추방당했고 문은 닫혔어요. 그럼 당신은 외계인인가요? 준수가 물었다.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다. 여성은 웃었다. 부드럽고 음악적인 소리였다. 그것이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다른 존재일 뿐이에요. 당신의 종족처럼 땅에 묶여있지 않은 존재들이요. 준수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당신은 지금 그 문을 다시 열길 원하나요?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내 종족 중 일부는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준수. 그녀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물으려 할 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농장에 있었던 시간 동안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에요. 공정하고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거예요. 상자를 되돌려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것을 여는 것을 도와달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요. 준수는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너무 많았다. 그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여성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바닥이 빛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푸른빛이 헛간을 채웠다. 말의 등 위에 있던 벌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그녀의 주위에 원을 그렸다. 이것이 충분한 증거인가요? 준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너무 아름다웠고 동시에 너무 이상했다. 그럼 그 책은요? 그 서점에서 온 여성은요? 그녀는 내 종족의 마지막 보호자 중 한 명이에요. 여성이 설명했다. 수세기 동안 몇몇 인간들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오늘인가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울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준수는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그 의식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세요. 위험한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상자를 특정한 장소에 두고 특정한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언제, 어디서? 내일 밤이요. 그녀가 말했다. 보름달이 뜰 때,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발견한 곳, 공터에서. 준수는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하고 믿기 어려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본 것들은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말의 신비한 상처들, 사라지는 발자국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이상한 여성. 나는 생각해 볼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밤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녀는 말에게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손을 대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만요. 준수가 불렀다. 당신의 이름은요? 그녀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세린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문 밖으로 걸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 중에 사라진 것이었다. 마치 그녀가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준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경주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세린이 말한 것이 사실일까? 그녀가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녀를 도와야 할까?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 책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단어들이 더 명확하게 보였다. 마치 세린과의 만남이 그의 이해력을 높인 것처럼 그는 의식에 대한 설명을 찾았고 드디어 찾았다. 페이지에는 원형으로 배열된 기호들과 상자가 중앙에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읽을 수 있었다. 제5장 아침이 밝았을 때 준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세린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들판은 여전히 황금빛이었고 새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했다. 그는 헛간으로 가서 말을 확인했다. 동물은 평온해 보였고 어제의 흥분은 사라졌다. 준수는 말의 등을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상처는 거의 완전히 치유되었다. 오직 희미한 흉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당신을 치료한 거야. 그가 말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의 눈에는 이해가 있는 것 같았다. 준수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서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세린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마을로 돌아가 서점 여성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정말로 세린이 말한 보호자 중 한 명이라면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준수는 서점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휴업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지만 안은 어두웠다. 그는 문을 노크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광장으로 걸어갔고 거기서 몇몇 노인들이 체스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다. 서점 주인을 아세요?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아시나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말이에요? 한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갑자기 떠났어요. 가방을 들고 서두르는 것을 봤어요.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준수는 불안감을 느꼈다. 민서가 떠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린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마도 그 의식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좋은 징조일까? 나쁜 징조일까?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양이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보름달이 뜰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평범하게 보였다. 단지 이상한 기호가 새겨진 금속 상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세계들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민서의 갑작스러운 출발이 그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가 위험을 알고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그녀도 의식의 일부였을까? 준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 안의 단어들은 이제 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그에게 신비로웠다. 의식에 관한 페이지는 경고로 끝났다. 문이 열리면 두 세계가 잠시 동안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준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태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준수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이었다. 달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곧 떠오를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을 정했다. 그는 공터로 가서 세린을 만날 것이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고 그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아직 의식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준수는 상자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다. 그는 또한 책도 가져갔다. 그것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헛간에 들러 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말은 그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숲으로 향하면서 준수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고요함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고요함 속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것이 처음 말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무에 새겨진 기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땅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보았다. 그는 이 장소가 특별하다는 것을, 이곳이 두 세계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자를 꺼내 땅에 놓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평선 위로 서서히 올라왔다. 그것은 크고 밝았으며 은빛 빛을 공터에 쏟아부었다. 준수는 잠시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세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피부는 거의 빛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 없이도 그녀 주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다. 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미소를 지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준수가 대답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민서는 어디 있나요? 서점 여성 말이에요. 그녀는 오늘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요. 세린의 표정이 슬퍼졌다.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오늘 밤에 일어날 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게 무슨 뜻이죠? 의식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의식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요. 세린이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문이 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그것이 영원히 닫혀 있기를 원해요. 누가요? 세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내 종족 중 일부는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인간 세계에 적응했고 돌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문이 열리면 그들의 새로운 삶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해요. 제6장. 그들이 문이 열리는 것을 막으려고 할까요? 준수가 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시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민서를 위협했고 그녀는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책을 당신에게 맡겼어요. 그녀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수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들이 당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그들은 여기 남기를 원하고. 우리도 인간들처럼 다양해요. 세린이 말했다. 각자 다른 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여기에 갇혀 있는 동안 일부는 적응했어요. 그들은 인간들과 가까워졌고 심지어 가족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들은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변할까봐 두려워해요. 준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양쪽 모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당신은 왜 돌아가길 원하나요? 세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난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너무 오래 살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나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인간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별들 사이에 있어요. 준수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요, 세린이 말했다. 그것은 선택이에요.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만 돌아갈 거예요.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남을 수 있어요. 문은 잠시 동안만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은 다시 닫힐 거예요. 영원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린이 말했다. 문은 주기적으로 열릴 수 있어요. 만약 올바른 조건이 갖춰진다면.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준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자를 내려다 보았다. 내가 돕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린의 얼굴이 밝아졌다. 당신은 단지 상자를 열고 내가 가르쳐줄 단어들을 말하면 돼요. 그게 다인가요? 사실 그것은 매우 간단해요. 세린이 말했다. 인간의 의도가 중요해요.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열려 있다면 문도 열릴 거예요.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본능은 세린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좋아요, 도울게요. 세린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것은 준수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이 차갑거나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은 매우 인간적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시작해야 해요. 달이 정점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들은 공터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세린은 준수에게 상자를 원의 중앙에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녀는 그 주위에 작은 돌들을 배열하기 시작했다. 각 돌에는 책에서 본 것과 같은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반복하세요. 세린이 말했다. 그녀는 준수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음악처럼 들렸다. 준수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그들이 단어들을 말하는 동안 돌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밝아졌다. 달빛이 상자 위로 쏟아졌고 그것도 빛나기 시작했다. 준수는 경외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여러 명의 인물들이 공터로 걸어 나왔다. 그들도 세린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멈춰!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인간. 준수는 세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있었다. 계속하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다른 인물이 말했다. 그는 준수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순간 에너지의 폭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요. 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세린을 바라보았다. 이게 사실인가요? 세린은 망설였다. 그것은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매우 낮은 가능성이에요. 문은 전에도 열렸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위험을 무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말했다. 그녀는 너무 절망적으로 돌아가길 원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세린이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달이 완전히 상자 위에 있었고 빛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준수, 제발. 세린이 간청했다. 내 말을 믿어요. 위험은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유일한 기회예요. 준수는 깊게 생각했다. 그는 세린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절박함과 희망을 보았다. 그는 또한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실된 두려움을 보았다. 양쪽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였다. 그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직감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나? 그의 마음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나?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상제 손을 얹고 마지막 단어들을 말했다. 빛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고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작고 빛나는 결정체가 있었다. 그것은 모든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공터 위 하늘에 빛의 갈라짐이 나타났다. 그것은 점점 커져서 문처럼 보였다. 문 너머로 준수는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아름다웠다. 세린은 그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어요. 다른 인물들은 경계하고 있었지만 폭발은 없었다. 대신 문은 안정적으로 열려 있었다. 준수는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었다. 세린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그것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몸은 더 밝게 빛났다. 그녀는 돌아서서 준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안녕,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문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진정한 형태로 변했다. 준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여전히 인간과 비슷했지만 이제 그녀는 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다른 인물들 중 몇몇도 문을 따라갔다. 하지만 일부는 머물렀다.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집이에요. 문은 몇 분 동안 열려 있다가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에 세린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문 입구에 서서 준수에게 손을 뻗었다. 와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세계를 볼래요? 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가도 되는 건가? 그는 갈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농장, 그의 삶,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을까? 그가 망설이는 동안 세린이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문은 당신을 위해 다시 열릴 거예요. 준수는 그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다. 항상 별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제 그는 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세린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것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다. 공터는 다시 고요해졌다.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준수의 농장에서 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다른 모든 별들보다 더 밝았다.
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준수였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준수는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탐험가가 되었다. 세계들 사이의 여행자가.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핀디라 히스토리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를 바랍니다. 준수와 세린의 여정처럼 우리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마법 같은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